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R&D 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술, 경영, 그 다음에 혁신, 지속성장, 그 다음에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국에 약 450개 기업 경영 컨설팅을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용역 보고 또 창업 멘토링,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6개 기관 부처 기술 심사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술, 막연히 이제 어떤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뭔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만들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좀 내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산업혁명, 2차, 3차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초연결 시대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반드시 투입이 되고 또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를 투입을 한다든가 노동력, 자본, 에너지 뭐 이런 정보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넓은 광의의 기술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과학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발견과 발명과 또 변화 과정 혁신 통해서 제품과 기능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물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 우위의 경영, 기술 경영, 또 R&D 기반, R&D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지속 성장의 어떤 사업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아주 유명하신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 선생님께서 정의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경영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뭡니까? 어느 기업이고 사업계획서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이제 전략이 되겠죠. 경영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경영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두에서 왜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경영을 언급하는가? 제가 이제 한 450개 기업을 쭉 현장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5년, 10년, 20년 경영의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뭔가 새롭게 한번 초심을 다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대표님들께서 혹시 저의 이렇게 강의를 접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기술의 정의라든가 경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주 그 불특정 다수로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기술이 뭔지 경영이 뭔지 혁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술은 뭔가 좀 투입을 해서 산출해 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기술이 경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투입할 것은 이제 뭘 투입을 하느냐 인적 자원, 그다음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기술적 자원 또는 정보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해서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매니징할 건가? 이제 조직화를 시키고 리더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성과로 효율과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제품 이런 재화 서비스로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경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영 중에서도 이제 기술 경영, R&D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를 기획하고 어떤 전략 속에서 리더십과 R&D 조직으로 사업화 이르기까지는 우선 처음에는 기술을 자체 개발을 하든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제 획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R&D 연구 개발을 통하고 자원을 배분시켜서 이제는 성과 R&D 사업화가 나오면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특허로 또 어떤 지식 경영으로 또 매출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기술 경영 체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기업이고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핵심 역량은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만이 고유한 그런 역량인데요. 이러한 역량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요소가 있겠지요. 특허, 인사, 재무, 전략, 생산, 마케팅, 인증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기술 경영의 우위로 놓고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혁신이 나오는데요. 혁신은 여기 보면은 가죽 혁자에다 새로운 신자,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서 새롭게 다듬은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제 어떠한 풍습, 습관, 마인드, 제도, 방식을 새롭게 하는 건데요. 우리 기업에서만 혁신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 사람들도 어떤 고착화되면은 이제 생각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방법 이런 것이 한번 바꾼다는 어떤 이노베이션한다, 혁신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새롭게 한번 변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에서는 특별히 이제 혁신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무실이나 실험실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발명으로 연구개발로 가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시장과 현장에서 그러한 상품과 재화로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이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 특별히 이제 이 깔때기 이론에 대해서 혁신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 혁신도 뭐 점차적인 어떤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진적인 혁신, 또 파괴적인 혁신, 뭐 혁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신제품에서 정말로 경제성 있는 목표가 대박이 나는 상품, 그런 아이디어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그럴수록 어떤 정교한 전략이 또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혁신은 많은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3,000개의 아이디어 가운데에서 이제 좁혀서 대박 상품은 결국은 이제 한 개의 성공적인 신제품만이 존재한다는 깔때기 이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러한 창의성 아이디어를 쉼 없이 도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방법과 전략을 또 성공적인 기술 혁신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기법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런 도구와 그런 순서 활동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 3,000개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으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그런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업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기술 경영 어떤 체계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R&D 기반한 지속 성장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세스 혁신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이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공장 이런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에서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이것을 많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언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제품 혁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것은 이런 제품 혁신이라든지 또 공정 혁신이라든지 그 R&D와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용화에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도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신제품을 쉼없이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 혁신을 하고 그 가운데 사업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경제성 있는 목표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 성장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어져서 신제품과 신기술로 다시 한번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선순환 제도로 지속적인 R&D와 투자와 수익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혁신 기업은 뭐 외국의 선도 기업은 뭐 여러 기업도 하도 많이 이제 언급이 돼서 특별히 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IBM, 구글 수많은 그런 이제 그 혁신 기업이 성공 사례 이런 거 언급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업체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혁신을 지속한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7대 뷰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특허를 보유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굴지의 기업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에도 올 1월 달에 보면은 무한한 혁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신제품 발굴만이 사실상은 혁신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템을 구상하고 발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타당성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시제품을 개발한다 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언급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시대에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기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해결책이 떠오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확대를 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도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수집법, FGI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제공하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에 즉시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바로 이제 노트라든가 메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걸려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보고요. 사실상은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 도출 기법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뭐라 할까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모방을 한다든가 덧붙인다든가 또 위치를 바꿔서 뒤집어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확대해 본다든지 생략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나누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할 때에 문제를 해결
해결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도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정혁신과 이런 프로세스 혁신, 그래서 공정했을 때에 좀 밑으로 지금 현재의 제품에서 하향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상향으로 신제품을 뭔가 확장시키고 개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쌍방향으로 틈새 시장 어떤 문제 해결을 요소로 가지고 갈 때가 있다. R&D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죄송합니다. 우리 기업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R&D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R&D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미래 기술 가운데에 그런 후보군으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R&D 계획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계획을 거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술 로드맵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신제품 개발 R&D 이것을 기술 사업화로 이어져야 된다. 즉 기술 위에 기술 경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로 이어져야 된다. 제가 이제 졸저지만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술 사업화가 답이다.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많은 도움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지속 성장의 지름길은 그런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력 사업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확장 영역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인접 사업, 신규 사업. 그래서 특별히 지속 성장하려면 4가지의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미래 환경에 부딪혀서 얼마나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측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미래 선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원을 그런 분배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속 기업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많은 현장을 R&D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렇게 쭉 방문해 보는데 대부분이 대표님들께서 그 기업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제 업력이 몇 년이 되시는지는 다 그 사이즈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특이한 상황에 접할 수 있지만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기술 우위의 경영으로 아이템 발굴을 해서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때의 지속적인 그런 혁신으로 또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R&D에 기반한 어떤 지속 성장으로 그런 가치를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강수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R&D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든지 제 조중일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미래카나마 여러분들의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코칭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